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빅텐트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된 것인지 논점이 흐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권력교체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의 장이 바로 이번 조기 대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내란 또는 내란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내란 수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 정국에서 보여준 태도를 봤을 때 정당 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에 통진당을 해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진당 사건의 경우에는 이석기를 포함한 통진당 당원들이 회합을 하고 유사시에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산이 된 거잖아요. 이 모의가 구체적으로 실행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정당 소속 유력 인사의 위헌적 활동이 당의 활동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당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라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미 판단을 끝냈지만 국민의힘 소속 수많은 현역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경선에 참가했던 일부 후보들조차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그동안 무수히 쏟아냈잖아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도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나 안철수, 김상욱, 김혜지 의원 같은 당내 소신파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국회도 통과를 못할 뻔했죠. 게다가 예비 음모 수준에서 철퇴를 맞은 통진당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에서 추대한 대통령 윤석열은 실제로 친위 쿠데타를 실행함으로써 그 위헌성, 위법성이 더욱 중대합니다. 통진당과의 차이점이라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통진당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 뿐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지지자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위헌적 활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후적 대응이 정당 해산을 시킬 만큼 위헌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걸 떠나서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의식조차 없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이라는 그 어떠한 믿음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운동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이 이재명 나쁜 놈 만들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죠.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2인자였던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이 이번 대선에 주자로 뛰겠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요?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장관의 단일화를 말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덕수를 추대하고 자기 당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를 오히려 포기시키려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오히려 내란 정국을 키우는 듯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 그다지 반성이 없는 김문수 장관이랑 통합 논의를 할 수도 있겠죠. 이해관계가 겹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3 내란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을 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빅텐트에 포함시키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2차 가해라는 과격한 언어까지 쓰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한동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은 김문수나 한덕수와 한 배를 타기에는 정말 아무런 명분도 없는 거죠. 이재명 싫다는 거 빼고는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빅텐트에 합류를 했다가 대선이 패배할 경우 패배의 책임을 혼자서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 씌워서 아웃시키기가 너무 좋잖아요. 방탄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찬탄 쪽 정치인들까지 무리해서 포섭하려는 것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라 자신들 이해관계에만 맞다면 가치 따위는 헌시착처럼 내팽겨칠 수도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국면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따르면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사에 남을 시기상태업 그리고 국가 간의 행위는 단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같은 게 FM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모두 지켜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의 자유 또는 국민의 참정권을 법원이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선까지는 문제없이 치러지겠지만 이재명 당선 이후에 헌법 84조 해석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직이 박탈당하고 또다시 조기 대선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월 3일에 열리게 될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잠재울 종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의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